네, 안녕하세요. 4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오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가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그래서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제가 멤버십 방에서도 몇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추천을 드렸던 이유는 요 구간에서 보시면 이렇게 항상 올랐다가 내렸다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5달러대를 저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뭐 7달러, 많게는 8달러,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12달러까지 찍고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요런 주기적인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은 항상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이제 관세의 영향으로 장 전체가 빠지면서 3달러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 가지고는 거의 뭐 4분의 1이 4분의 1 토막이 나 버렸는데 금요일 날 유의미한 상승을 한번 보여줬는데요. 그 원인이 된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에서 동물 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이렇게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라든지 그다음에 미니 장기죠.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그 관련 주식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됐죠. 대체 실험으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FDA가 10일, 현지 시간 10일 신약 개발 허가 과정에서 동물 실험 요건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약 개발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해서 약값 부담을 좀 줄여보겠다라는 취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약 개발에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대체제로 볼 수 있죠. 인공지능 예측 모델, 그 다음에 오가노이드, 이런 방식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영향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죠. 사실 그 항체 약품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뭐 1조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신약 동물 실험에 필요한 영장류는 총 144마리 정도 되는데, 한 마리당 최대 5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굉장한 고비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AI로 이걸 대체해 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DA는 보다 예측력이 높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직접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가 인하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와의 연관성이에요. 엔비디아의 지원을 받는, 투자를 받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죠. 티커명은 RXRX. 그래서 AI를 신약 개발 과정에서 활용하는 아직 임상 단계의 생명공학 기업입니다. 아직 신약을 개발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AI가 개발 과정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참고로 이제 현대 신약 개발 과정은 극도로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하나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평균 1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평균 26억 달러가 소요될 정도로 굉장한 리소스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FDA의 승인을 받는 신약이 개발될 가능성은 희박하죠. 그리고 실험실을 설계하는 실험용 신약 중에서 최종 단계까지 도달하는 비율은 단지 5%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리커전 파마슈티컬스의 목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강력한 컴퓨팅 도구를 결합해서 AI로 생물학의 신비를 풀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런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리커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 하이브 2라는 컴퓨터인데요. 이게 제약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컴퓨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협력하여 3주간의 집중적인 작업을 거쳐 구축이 된 컴퓨터죠. 젠슨왕은 이제 2023년에 리커전에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얘기하길 리커전의 지금의 기회가 수십 년 전 칩 혁명이 시작되었을 때의 엔비디아와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리커전은 이제 3억 건 이상의 실험에서 40페타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다고 하죠. 이렇게 리커전 CEO하고 젠슨왕하고 같이 찍은 사진도 있죠. CEO 이름은 이제 크리스 깁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어떤 포인트로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성공이라는 거는 굉장히 희박해요. AI든 뭐든 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와 데이터는 약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지만 지금까지 그 활용이 광범위한 R&D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 컴퓨터 섹터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0년 동안은 제약 산업은 정반대의 상황을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약 개발에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R&D에 투자된 10억 달러당 승인된 신약의 개수는 약 9년마다 절반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반도체에도 있죠.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떤 투입된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서 얼만큼 이제 반도체가 빨라진다. 뭐 향상이 된다. 요런 법칙이 있죠. 요걸 이제 거꾸로 해 가지고 신약 개발 쪽에서는 이lum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제약 혁신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시사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인제 2013 년에 설립돼서 한때 20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베너볼렌트 AI라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업이 인제 23 년에 임상 시험에서 환자들이 임상적으로 개선되지 않자 가장 발전된 후보 물질인 습진 치료제 개발을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사례가 사실 많죠. 그 이후로 주가가 80% 이상 폭락을 했고 두 차례 해고 끝에 현재 시총이 1,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리커전 같은 경우에도 월봉 이렇게 보시면요. 상장 당시에는 뭐 4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최근에 3달러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뭐 90% 가까이 빠졌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만은 사실 신약 개발의 성공보다 중요한 거는 주식의 시세죠. 그래서 어떤 기대감, 비전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FDA 뉴스 같은 이슈가 나오게 되면은 또 엄청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한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은 AI는 의료 시험 과정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있다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100개 이상의 AI 기반 바이오테크 기업의 파이프라인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일단 일상에서는 굉장히 높은 성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업계 평균인 40에서 65% 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80에서 90%의 성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상 시험부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업계 평균하고 AI가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거고 아직 3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는 없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확실성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3상 시험에 대한 데이터가 아주 많거나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이게 성공을 많이 했든 실패를 했든 주식 매매에는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데이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성공을 많이 했다면 그만큼 그 주식의 가격은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 데이터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실패한 데이터가 많다면은 주식에 대한 어떤 비전, 종목에 대한 비전도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죠. 삼상 시험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만한 데이터가 부족할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주를 매매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 아까 보셨듯이 요런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 산업에서 가장 강력한 AI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한 번쯤은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